관리단이 임의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에 관리규약이 있을 때 그 관리규약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규약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근거들에서 오늘 살펴본 판결의 법원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 관리규약이 있을 때 그 관리규약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서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의결권 면적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단 집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합건물 현실에서는 이런 규약 제정 절차 없이 관리단이 임의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관리규약으로 통용되어서 구분 소유자들이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적용되어 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관리규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오늘 검토할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심지어 원고들도 포함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규약에 대해서 그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정 결의 및 이 사건 규약 추인 결의가 정식 관리단 집회 결의로 규약을 제정 및 추인하려고 했는데 그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묵시적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규약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이 묵시적 승인에 의해 이 사건 규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규범에 해당할 뿐 이를 추인의 대상이 되는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법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무효인 결의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약이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 또는 승인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관리규약은 명시적, 묵시적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랜 기간 이의제기 없이 통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을 통해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규약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제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규약은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자치법규에 해당할 뿐 이것이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 즉 법률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한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관리규약 제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근거들에서 오늘 살펴본 판결의 법원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집합건물들에서 관리규약이 제대로 된 적법한 제정 절차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적법하고 유효한 규약인 것처럼 통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규약에 근거해서 관리단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법리를 꼼꼼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